이번에는 stay로 넘어갑시다. 이 stay는 앞에서 했었던 keep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stay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었던 완전 자동사. 다시 말해서 뒤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수식어인데 주로 장소 부사 또는 전치사구가 많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 뜻이 뭐가 되겠습니까? 머무르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주로 이 뒤에는 어디에가 나오겠죠. 자, 이 어디에가 장소를 나타내는 수식어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요 다음부터예요. 바로 뒤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요, 이 절대로 머무르다라고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뭐라고 해석이 될까요? 앞에서 했었죠. 결국에는 이 stay는 뭐랑 똑같다? keep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을 하면 형용사 상태를 유지하다가 됩니다. 형용사 상태를 유지하다. stay calm. 그러면 차분한 상태를 유지해라. 이렇게 되겠죠. 차분해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용적 표현인데요. stay는 이제 좀 짧죠. stay away from.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었죠. 요 stay 대신에 keep을 써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뒤에 명사가 있겠죠. from 뒤에는 명사를 멀리하다. 또는 명사를 피하다. 요렇게 해서 뜹니다. 그래서 피하다 할 때는 avoid란 단어하고 상당히 유사했겠고요. 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stay up은 중학교 때 우리 뭐 여러 가지 나왔던 표현이 되겠습니다. 밤새다 라는 뜻이잖아요. 잠을 안 자고 늦게까지 남아있을 때 우리가 stay up late at night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 자, 그 다음에 stay in line인데요. 요거는 줄 서 있다 라는 뜻입니다. 줄 서다도 되고 줄 서 있다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stay in line. 그런데 여기는 없지만 이 stay란 단어가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stay란 단어가 무조건 동사만 사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하나만 더 적어 보겠습니다. 이 stay는 명사로 사용되면 정확한 뜻은 머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을 방문이라고 의역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stay를 마찬가지로 동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명사의 뜻도 있다라는 거. 그때는 원래 머무름이란 뜻이지만 방문이란 뜻도 있다라는 걸 조금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stay는 얼마 없기 때문에 예문도 얼마 없죠. 자, 그래서 요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remain이라는 단어입니다. remain. 자, remain도 중학교 때는 한 가지 뜻으로만, 원래 뜻은 하나인데 이 패턴이 여러 가지라서 그래요. 그래서 뜻은 우선은 중학교 때 나왔던 remain 다음에 이렇게 장소 수식어, 장소 부사나 전치사구가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 뜻이 뭐가 되냐? 그냥 남아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어디에가 들어오겠죠.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stay란다. remain이란 단어도 상태동사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불완전 자동사가 되겠죠. 상태동사가 돼서 뒤에는 주격보어가 나오는데 이 주격보어 자리에 형용사, 명사, 분사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주로 나오는 건 형용사와 명사인데 그러면 해석하면 남아있다라고 그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 형용사 상태로라고 해석해야 돼요. 자, alone 있다, 혼자인 상태로 남아있다. 즉, 혼자 남아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명사가 나오면 타동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명사가 주격보어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남아있다고요. 명사 상태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앞에는 remain은 남아있다예요. 자, 그러면 과거 분사가 나오면 뭐뭐 된 상태로. 둘러싸여진 상태로. 그러면 surrounded가 되겠죠? 그 다음에 ing 하는 상태로. 현재 분사가 들어오면 뭐뭐 하는 상태로. 그러면 crying 되면은 울고 있는 상태로. 요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remain도 뒤에 이렇게 주격보호 역할을 하는 녀석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 다음 거는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쌤이 몇 번 본 적 있고 주로 뭐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공부하는 토익 이런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표현인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요. 몇 번 쌤이 봤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은 주어는 두고 볼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remain to be seen, 두고 볼 일이다 라고 해석하는 관용적 표현이니까 반드시 좀 외워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emain이 명사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명사로 사용되면 뒤에 주로 s를 붙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뜻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우선은 가장 일반적으로 뜻으로 남아있는 것이란 뜻인데 들이라고 원래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떠한 지문의 내용마다 뜻이 조금 바뀌어요. 유적 또는 유물 또는 유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는 유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래서 remain, 요게 명사로 사용되면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은 두 개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쌤이 그 뒤에 나와 있는 6가지 두 개를 더 영상을 찍고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 leave가 되겠습니다. 자, leave 하면은 이제 중학생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다 떠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우선은 떠나다는 뜻이 있긴 있죠. 그러면 요 1번은 요 명사 자리가 주로 장소예요. 물론 장소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100%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를 떠나다예요. 자, 쌤이 부산 살고 있으니까 leave 부산 그러면 이제 부산을 떠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요 뒤에 명사 주로 사물, 사람 다 나올 수 있고요. 뭐 그냥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요 녀석은 남겨놓다라는 뜻이죠. 또는 놓고 오다라는 뜻입니다. 나 집에 핸드폰 놓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명사를 그 다음에 뒤에 수식어는 어디에가 됩니다. 우선 요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leave. 그래서 떠나다란 뜻과 그 다음에 남겨놓다란 뜻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leave다. 그러면 leave for 명사는 무슨 뜻이냐? 요건 거의 100% 장소 명사예요. 이 명사로 떠나답니다. 그러니까 leave 다음에 장소가 바로 나오면 그 장소를 떠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eave 다음에 for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면 이 장소로 떠나는 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for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뜻이 바뀌니까 조금 알아놓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leave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건 이렇게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목적격 보호가 나오면 우선은 목적격 보호 자리엔 형용사, 그 다음에 분사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뜻은 남겨놓답니다. 남겨놓다가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는 뭐뭐를이 되겠죠. 명사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형용사 상태로가 돼요. 자, leave me alone. 나를 혼자인 상태로 남겨놓으세요. 저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ng가 나오면 현재 분사 ing잖아요. 뭐뭐 하는 상태로. 그러면 crying 나오면 울고 있는 상태로. 과거 분사가 나오면 뭐뭐 된 상태로가 되겠죠. 둘러싸여진 상태로, surrounded,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요거를 조금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조금이 아니라 무조건 외워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eave가 명사로 사용되면요, 이제 휴가란 뜻인데 보통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는 휴가는 vacation입니다. 그런데 얘는 그 뜻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서 하루 이틀 빠지게 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휴가란 뜻이지만 얘는 많이 나오는 표현이 sick leave입니다. sick leave는 너네 같은 학생일 때는 병결이 돼요. 아파서 결석하는 것.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일반 회사원일 때는 병가라고 하죠. 병 때문에 휴가를 받았다 이겁니다. 병가라고 합니다. sick leave라는 단어를 좀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sick leave. 자, 그래서 leave가 명사로 사용되면 휴가란 뜻이 된다라는 거 이제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관용적 표현인데요. leave가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건 하나만 외워놓고 있으면 될 겁니다. 아마 다른 건 쌤이 거의 본 적이 없어갖고. 자, 그러면 leave out인데 이 leave out은 이어 동사라고 하죠. 우리가 타동사고. 그래서 요 가운데 목적어가 들어가면 something 목적어입니다. 목적어가 들어가면 명사, 대명사, 일반 명사, 대명사 다 돼요. 하지만 leave out 다음에 뒤에 목적어를 쓰고 싶으면 이 자리에는 알고 있죠. 대명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대명사가 목적어일 때는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들어가라라는 거죠. 이때 out은 부사입니다. 그럼 뜻이 뭐냐 하면 something을 뭐뭐를 뭐하다 생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략하다란 단어는 오미트입니다. 오미트. 알겠죠? 오미트란 단어도 생략하다란 뜻으로 많이 나오니까 꼭 좀 알아놓겠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live는 됐고요. 자, 그러면 live도 별로 없으니까 아마 해석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find입니다. 요 find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찍어 놓겠습니다. 자, find는 중학교 때 가면 뭐 그냥 찾다 하잖아요. 맞죠? 그게 어느 거냐면 2번이에요. 여기 어떤 물리적인 것을 찾는 것, 즉 잃어버렸던 휴대전화를 찾는다든가 등등 할 때 이게 명사를 찾다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위의 패턴이에요. find, find out 다음에 명사절이 나오는 거죠. 접속사, 주어, 동사. 주로 이 접속사 자리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that이죠. 이 that을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계대명사 앞에는 명사, 즉 선행사가 있죠. 뒤에는 불완전한 구조다. 하지만 지금은 앞에 동사가 있고 that이 나왔으니까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고 뒤에는 완전한 구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뜻이 뭐가 되냐면 발견하다인데요. 이때 발견하다는 어떤 물리적인 것, 아까 말했던 휴대전화나 또는 열쇠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 또는 추상적인 어떤 것을 발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되겠죠. 대신 나왔을 때입니다. 대신 나왔을 때 what이 나오면 뭐뭐 이거 what도 마찬가지겠죠. 뒤에 불완전한 구조니까 누가 말했던 것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아니죠? find out은 대부분 다 뒤에 대절입니다. 요렇게 기본적인 발견하다 찾다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find는 요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고등학교 영어에서 쌤이 이거를 본 경우가 없거든. 찾아주다라는 뜻이 있죠, 이게. 그 다음에 명사어는 간접 목적어니까 에게. 명사 to를 이렇게 됩니다. 직접 목적어죠. 이거는 중학교 때나 이제 수요동사 배울 때 공부하고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수요동사 가지고 시험 문제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그냥 뭐다 이런 뜻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명사 두 개가 연달아 나왔을 때는 이렇게 간목 진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여기서부터가 아마 find가 가장 많이 나오는 해석 패턴일 겁니다. 아니죠. find out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녀석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엔 형용사 분사가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find를 찾다라고 해석하거나 발견하다라고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쌤은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알게 되다. 알게 된다가 됩니다. 또는 어떤 쌤들은 깨닫다라고 해석해주는 쌤들도 있어요. 깨닫다. 그러면 알게 된다고 모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알게 된다 명사 이가 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를 마치 주어처럼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목적격 보어는 어떻게 해석하냐? 형용사 하다는 것을. 자, 알게 된다. 그 책이 쉽다는 것을 I found the book easy to read. 읽기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알게 되었다. 그 책이 읽기에 쉽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거 분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과거 분사는 수동 아닙니까? 그러면 알게 된다. 명사 이가 뭐뭐 되어 있는 것을. 또는 뭐뭐 된 것을 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분사 ing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뭐뭐 하고 있는 것을 하면 되겠죠. 요래 해석하면은 이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들어오는 경우를 다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패턴 해석은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정말로 자주 나옵니다. find 나오면 해석이 찾다, 발견하다 말고도 여러 가지로 해석되니까 요거 꼭 알아놓고요.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은 이 녀석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서술형 문제로 선생님들이 이제 단골로 잡아버리는 옛날에는 어법 문제였는데 지금은 서술형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쌤이 이세다가 감옥이라고 적겠습니다. 이거 앞에서 make 할 때 있었죠. to 부정사 앞에 for 명사 있으면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 진짜 목적어입니다. 밑으로 바로 갈까요? 밑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이은 감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똑같아요. 위에 것도. 그 다음에 이 대절이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죠. 요렇게 돼요. 그래서 find도 가목, 진목 구조로 상당히 많이 나온다. 자, 그러면 아까 find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목적격 보호 있을 때 알게 되다 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얘도 알게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짜 목적어니까 이은 해석 안 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 하다는 것을, 밑에 것도 형용사 하다는 것을,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죠. 의미상의 주어도 무조건 이가, 명사 이가, 동사 원형하는 것이, 또는 투부정사 하는 것이, 요렇게 해석되고요. 그러면 밑에 거는 의미상의 주어를 뒤에 대절로 바꿔버린 건데요. 그러면 형용사 하다는 것을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나는 내가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쉽다는 걸 알게 되었다. I found it easy that I solved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나오면 서술형 문제나 어법 문제로 단골 코스다. 그리고 이 구조의 해석을 하지 못하면 이슬 그것이라고 해석하고 막 for 명사를 뭐 누구를 위해라고 해석하고 막 난리를 치깁니다. 그래서 해석 못하면 결국에는 영어 문장은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쌤이 서두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무조건 기억해놔야 됩니다. 동사 뒤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동사의 뜻은 달라진다. 중학교 때는 그냥 찾다 라고만 해석했지만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목적어 자리에 원사우트, 즉 제기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놈이면 목적어 자리엔 제기대명사를 쓴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위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적어 자리가 제기대명사로만 바뀐 거고 뒤에 목적격 보호는 다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알게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제기대명사는 누구누구 자신이란 뜻이잖아. 누구누구 자신이 이렇게 되겠죠. 똑같습니다. 누구누구 자신이 형용사하다는 것을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쌤이 현재분사 먼저 썼지? 현재분사가 나오면 ing 하고 있는 것을 pp가 들어오면 뭐뭐 된 것을 나는 내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럼 I found myself crying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얘가 가장 어려운 구조는 이 find 다음에 제기대명사 나온 다음에 전치사 명사가 들어올 때예요. 이 전치사 명사가 들어오면 주로 in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하면은 알게 된답니다. 누구누구 자신이, 자, in이 들어왔을 때부터 먼저 적어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내 자신이 아주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I found myself in a tough situation.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럼 만약에 이 자리에 with가 들어오거나 또는 without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럼 나는 알게 되었다. 내 자신을 또는 myself 들어가면 내 자신을 누구누구 자신을 with가 들어가면요. 어떻게 해석하냐. 뭐뭐를 갖고 있는 것을. 만약에 without이 들어오면 뭐뭐가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때는 응용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주로 근데 in이 많이 들어오더라. 쌤 경험상 in이 많이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녀석도 밑에 예문이 있으면 꼭 좀 해석해 봐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find죠. find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오는 녀석들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가목, 진목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영상은 여기까지고 고생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